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있는 갈아 마시기. 과연 좋은 습관일까요? 요즘은 아침 식사 대신 스무디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건강 채널, 심지어는 병원 마케팅 영상까지 항산화, 디톡스, 면역력 강화라는 키워드로 갈아 마시는 음식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죠. 마트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보면 다이어트용 단백질 쉐이크나 해독 주스처럼 이미 갈아서 마시기 좋게 만든 제품들이 가득하죠. 이처럼 갈아 마시는 문화는 건강 트렌드에 편승해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몸에 늘 좋은 걸까요? 72세 연미순 씨는 유튜브에서 본 건강 주스를 매일 아침 갈아 마시며 지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피부도 좋아진다니까? 하지만 3개월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잦은 복통과 속쓰림, 소변 줄어듦 등의 증상이 시작됐고 결국 병원에선 신장결석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69세 오동철 씨도 비슷했습니다. 혈당 조절에 좋다는 정보를 듣고 바나나, 블루베리, 시금치, 두유, 꿀 등을 한꺼번에 갈아 마셨지만 정작 건강검진에서는 요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곧이어 왼쪽 엄지발가락이 붓고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응급실까지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통풍 초기였죠. 오늘 영상은 단순히 스무디를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재료가 어떻게 갈아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왜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 습관이 더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모두 과학적인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식을 갈아 마실 때 인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을 갈아 마신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믿음 때문에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의외로 과학적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소화 시스템은 음식을 씹는 것부터 시작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씹는 과정은 단지 음식 조각을 작게 만드는 물리적 작업이 아니라 인체 전체의 소화기관을 깨우는 시그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기 시작하면 뇌는 이를 감지하고 미주신경을 통해 위와 췌장, 담낭에 소화효소와 위산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침 속에는 탄수화물 분해요소인 아밀라아제, 지방 분해요소인 리파아제 등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먼저 입에서 1차 소화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마시는 경우 이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조차 없이 위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와 싸워야 하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위장으로 음식물이 갑작스레 유입되면 위산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단백질 분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형 음식보다 액상 음식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최대 2배까지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69세 서정태 씨는 말합니다. 스무디는 소화에 부담이 없을 줄 알았는데 먹고 나면 한두 시간 후에 꼭 속이 쓰리고 부글거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위산분비 저하 상태에서의 위산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을 시사했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건 포만감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입니다. 우리가 오래 씹을수록 뇌는 충분히 먹었다고 인식하게 되는데 음식을 씹지 않고 빠르게 마시면 이런 포만감 유도 과정이 생략되죠. 뇌는 여전히 먹는 중이라고 착각해 계속 음식을 원하게 되고 이는 과식 또는 간식 충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한 개와 아몬드 열알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15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것을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면 2분이면 끝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뇌와 위장의 인식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칼로리를 씹어서 먹은 그룹과 마신 그룹을 비교했을 때 씹어서 먹은 그룹이 식후 혈당이 낮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며 식후 렙틴 반응도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밥을 씹어 먹으면 몸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식후 렙틴 반응인데요. 하지만 씹지도 않고 마시기만 하면 이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불러도 자꾸 허기가 지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렙틴 반응은 특히 고령자에게 중요한 신호체계인데요. 반응이 약해지면 과식, 혈당 불안정, 수면장애까지 연결될 수 있죠. 특히 노년기에는 위산분비가 줄고 위장의 탄력성과 소화 속도도 느려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액체로 된 고농축 음식물이 빠르게 들어오면 더 큰 위장 부담과 영양 불균형 그리고 체내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갈아 마시면 속이 편하다는 인식은 일시적인 착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화기관의 정상 리듬을 무너뜨리고 혈당과 포만감 호르몬의 혼란 그리고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재료들이 문제일까요? 갈아 마시는 음식 중 특히 조심해야 할 성분 중 하나는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케일, 근대, 아몬드, 비트, 홍차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로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이 결정체가 쌓이게 되면 신장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삶지 않은 생입 기준으로 시금치 한 컵에는 최대 750mg 이상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약 300mg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갈아 마시는 경우 이 옥살산이 빠르게 체내로 들어오고 동시에 소화효소나 침분비로 중화되는 과정도 생략되기 때문에 신장은 고스란히 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72세 김문호 씨는 매일 아침 시금치, 바나나, 두유, 아몬드 조합으로 만든 스무디를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찌르는 듯이 아파 병원을 찾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신장결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인은 옥살산의 과잉 섭취였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처럼 갈아서 마시는 식습관은 옥살산을 다량으로 그리고 빠르게 흡수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신장의 여과 능력까지 겹치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미국 임상신장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스무디 형태의 채소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옥살산에 의한 신장결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옥살산은 삶으면 일부 제거되지만 생으로 갈아 마시면 거의 고스란히 섭취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삶은 시금치에서는 옥살산 함량이 40에서 50%까지 줄어드는 반면 생시금치를 그대로 블렌더에 넣을 경우에는 전량 섭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과일의 과당, 두유 속 단백질, 견과류의 지방 등 다른 성분들과 섞이면서 신장은 다중대사 부담을 받게 되죠. 신장은 단백질 대사의 부산물인 질소, 요소, 크레아티닌 등을 배출하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농축된 영양소가 액체 형태로 한꺼번에 유입되면 신장은 이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며 이는 과부하로 이어지죠. 고령자는 특히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약 20%는 이미 신기능 감소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에 피로감, 부종,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스무디로 인한 추가 옥살산 유입은 결정적인 부담이 되죠. 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있거나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갈아 마시는 음식을 매일, 특히 생잎채소와 견과류 조합으로 섭취하는 것은 고령자에겐 피해야 할 식습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풍과 요산 그리고 과일 스무디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스무디를 혈당에만 주의하면 괜찮은 음식으로 생각하시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신장에서 요산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통풍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우리 몸의 에너지 물질인 ATP를 급격히 소모시키는데요. 이 ATP는 쉽게 말해 몸속 배터리 같은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이고 숨쉬고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과당을 한꺼번에 특히 액상으로 마시면 이 ATP가 순식간에 고갈되면서 그 부산물로 퓨린이라는 물질의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문제는 이 퓨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요산은 소변으로 배출돼야 하지만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액 속에 축적되죠. 그리고 이 축적된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면 극심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풍 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일은 씹어 먹을 경우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과 요산 상승이 완만하지만 갈아 마시면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며 그 농도 또한 높아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바나나, 사과, 포도, 망고, 건포도, 꿀, 아가베 시럽, 대추야자 등은 과당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이죠. 70세 박용남 씨는 과일 섭취를 늘리기 위해 매일 아침 사과, 배, 바나나, 꿀을 넣은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발가락 관절이 붓고 걷기가 힘들어졌고 병원에서는 혈중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2배 가까이 높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죠. 2010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를 매일 마시는 여성은 거의 마시지 않는 여성보다 통풍 위험이 4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엔 비타민C가 풍부한 건강음료 같지만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높은 과당 함량이 요산 수치를 끌어올리면서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중장년층의 경우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고 동시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 요산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당 스무디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셈이죠. 통풍은 한번 생기면 재발 확률이 높고 일단 관절에 침착된 요산 결정은 염증과 함께 격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특히 무릎, 발가락, 발목 등에 자주 발생하며 고령자일수록 회복도 느립니다. 게다가 통풍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켜 통풍성 신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많이 그리고 자주 액상 형태로 마셨을 때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장 건강과 산성도 문제, 그리고 치아 건강 악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갈아 마시는 음식은 위장 건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위장의 탄력성과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액상 형태의 농축된 음식이 위에 들어오면 소화불량, 위산 역류, 헛구역질,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죠. 스무디에는 종종 과일, 유제품, 견과류, 곡물가루 등이 함께 들어가는데 이 복합적인 영양소 조합은 위에서 동시에 소화되기 어렵습니다. 위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 따라 각기 다른 소화 요소와 위산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런 음식이 액상 형태로 한꺼번에 들어오면 소화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의 과당과 구연산은 위 내부의 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는 특히 위염, 위산 과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스무디를 마신 직후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는 위점막이 자극되거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74세 최명선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갈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명치가 쿡쿡 아프고 헛구역질이 자주 나타났죠. 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담당 내과 의사는 공복에 과일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이 위를 더 자극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갈아 마시는 음식은 치아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 레몬, 자몽 등의 산도가 높은 과일류를 자주 갈아 마실 경우 입안이 자주 산성 환경에 노출되어 범랑질이 부식되고 치아가 시리거나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액체는 고용물보다 치아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무디처럼 끈적한 액상은 혀와 입천장, 치아 틈에 더 오래 남아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침분비량이 감소해 산을 중화하는 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강 내 산성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만큼 부식 속도도 빨라지죠. 또한 2013년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산성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치아 마모와 민감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즉 희석하지 않은 경우 위험도는 더 커졌다고 합니다. 75세 임정호 씨는 건강에 좋다는 유기농 과일 스무디를 꾸준히 마셔왔지만 최근 치과 정기검진에서 충치가 여러 개 생겼고 치과 의사는 산성음료를 자주 마시면 아무리 양치를 해도 치아가 망가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스무디에 자주 포함되는 꿀이나 아가베 시럽, 말린 과일은 당 농도가 매우 높고 끈적이는 성질이 있어 충치균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이 점은 스무디를 식사 대용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꼭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위장의 산성 밸런스와 구강의 산, 염기 환경 모두 스무디와 같은 액상식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빠르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갈아 마시는 습관은 또한 영양소 흡수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는 흔히 갈아 마시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 주장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일부 비타민이나 식물 영양소는 갈아서 분해되었을 때 흡수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로 소화 과정 중 중요한 선별 작용이 무너지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음식을 씹고 소화하는 과정은 단순히 잘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들어올 영양소를 적절히 걸러내고 흡수량을 조절하는 복합 생리적 메커니즘입니다. 특히 장에서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해내는 장벽 기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액상식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영양소가 한꺼번에 장벽을 통과하게 만들어 장점막에 과부하를 줄 수 있죠. 특히 단백질이 액상으로 빠르게 흡수될 경우 간과 신장에 처리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탄수화물의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져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무디에 종종 포함되는 섬유질은 갈리는 순간 물리적 구조가 파괴되어 장내에서의 작용력이 감소합니다. 즉, 원래 섬유질이 장에서 수분을 머금고 팽창하며 연동운동을 도왔던 반면 갈아서 마시면 이런 기계적 자극이 사라지고 변비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71세 이명희 씨는 장을 위해 케일과 바나나를 매일 갈아 마셨다고 했지만 몇 달 뒤 오히려 배변이 힘들어졌습니다. 담당 내과는 섬유질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소장에서의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대장까지 가지 않아야 할 설탕, 단백질, 지방이 대장까지 내려가 장내 세균을 교란시키죠. 이런 환경은 가스, 복부팽만, 장루수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며 피부 트러블, 피로, 식후 졸림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장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농축된 스무디는 일시적으로 영양이 풍부해 보여도 오히려 장 내벽을 자극하고 면역 반응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노인의 장점막은 젊은 사람보다 면역세포 반응이 낮고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과잉 영양 흡수는 되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갈아 마시는 음식의 장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흡수가 잘 되는지보다 몸에 무리가 없게 천천히 작용하는지입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액상식은 특히 고령층에겐 오히려 조심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죠.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체 식사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갈아 마시는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스무디나 갈아 마신 음식은 식사가 아닌 간식으로 가끔씩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복에 스무디만 마시는 대신 식사와 함께 소량을 곁들이는 방식이 훨씬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둘째, 섬유질이 풍부한 재료는 생으로 갈기보단 살짝 데친 뒤 사용한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아욱 등은 삶거나 데치면 옥살산 함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특히 신장이 약한 고령자는 꼭 이 방법을 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셋째, 과일을 여러 가지 섞는 과일 폭탄 스무디는 피해야 합니다. 과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요산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자극하게 되며 혈당 조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과일은 한두 종류만 소량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단백질 파우더나 견과류 등을 넣을 경우 물보단 우유나 두유와 함께 섭취해 위장 자극을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물만 넣고 만들면 위에 바로 흡수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먹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스무디는 보통 마시듯 들이켜게 되지만 이럴 경우 소화기계는 마셨다고 인식하지 먹었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무디라도 씹는 것처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시는 속도가 느릴수록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째, 하루의 총 식이섬유 섭취량은 최소 20g 이상, 액상 섭취보다 씹는 식사에서 섭취하는 양을 우선해야 합니다. 고령자일수록 식이섬유가 부족해 장기적인 소화기계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신장검사, 요산 수치 체크, 구강검진 등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영양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남들이 하는 방법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인지, 나의 장기와 치아, 소화기관이 견딜 수 있는 방식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